안녕하세요, 스무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차의 엔진 소리죠. F1 레이스카에서나 날 법한 이 시원하고 카랑카랑한 소리는 렉서스 LFA의 엔진 소리입니다. 오늘은 타미야의 렉서스 LFA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가격은 국내가 기준 65,000원입니다. 렉서스 LFA는 분노의 질주 5편 엔딩에서 한이 금고를 터는데 성공하고 LFA를 타고 아우토반을 질주하는데요. 금고 정도는 털어야 살 수 있는 이 슈퍼카를 단돈 65,000원에 즐길 수 있으니 참으로 개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성품은 런너 봉지 7장, 타이어, 바디, 에칭, 메탈 스티커, 데칼, 윈도우 마스킹 테이프, 설명서, 그리고 안내문 몇 장입니다. 먼저 런너들을 봉지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줍니다. 업계 끝판왕으로 불리는 타미야답게 선명한 몰드와 훌륭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미야 사세요. 코팅 품질은 꽤 괜찮지만 다른 색을 올려줄 계획이니 코팅을 먼저 제거할 겁니다. 생수통을 잘라주고 뚜러뻥에다 몇 분 정도 담가두면 도금이 완벽하게 벗겨집니다. 시작하기 위해 모든 부품들을 런너에서 제거해줍니다. 이 잘라낸 부품들은 하나하나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근성과 멘탈입니다. 1차로 부품에 남은 게이트를 니퍼로 제거해주고 2차는 아트나이프로 밀어준 뒤에 이후는 사포로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품에 나있는 파팅 라인은 칼로 긁어주고 마무리로 부드러운 사포로 표면에 난 상처들을 잡아줍니다. 몇몇 부품들에는 실차에는 없는 이 접합선이 있는데요. 이런 부품은 무수지 접착제로 틈 사이에 흘려넣고 꾹 눌러주면 녹아버린 플라스틱이 올라옵니다. 하루 정도 건조시키고 이 찌꺼기를 제거해줍니다. 바디도 같은 방법으로 파팅 라인과 표면들을 잡아줍니다. 색을 올리면 묻힐 수 있는 패널 라인도 다시 파주고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색칠 놀이를 하기 위해 도색 스탠드에 끼워주고 서페이서를 뿌려줍니다. 바디가 건조될 동안 이제 부품들을 칠해줄 준비를 합니다. 바디 외에는 메탈릭 컬러 아니면 방광 검정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먼저 유광 검정을 칠할 겁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도로 유광 검정을 올리게 되면 금속색을 칠했을 때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색을 칠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손톱만한 작은 부품에 4개 이상의 색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색들을 칠할 쉽고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저 마스킹과 워싱의 반복일 뿐이죠. 반대로 말하면 노력과 결과물이 정비례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노력이 그대로 보상받는 훌륭한 취미라니, 이거 얼른 프라모델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랄.
중간에 이런 메탈 스티커도 사용해주면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구멍을 뚫을 시간입니다. 보통 이런 오토 모형에 들어있는 브레이크 디스크에는 구멍이 막혀 있는데요. 소소한 디테일업을 위해 구멍을 0.4mm 핀바이스로 뚫어줍니다. 브레이크 디스크가 총 4개고 한 개에 약 60개의 구멍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약 240개의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제 캘리퍼를 칠해줍니다. 색은 고성능 브레이크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칠해줍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캘리퍼에 데칼을 붙여줍니다. 데칼은 약간 쉬어가는 코스와도 같습니다. 습식 데칼을 물에 불려주고 섬세하게 올려줍니다. 물기도 잘 빼주고요. 원래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던 휠은 실차와 느낌이 좀 더 비슷한 메탈릭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유광 검정을 하도록 깔아준 덕분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만족스러운 광이 나게 됩니다. 도색 까짐을 조심하여 타이어까지 끼워주면 제가 한 달을 일해도 살 수 없는 고급 휠 4개가 완성됩니다. 부품들을 모두 칠해주었으면 엔진, 트랜스미션, 드라이브 샤프트, 서스펜션 순으로 결합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칠해줘도 나중에는 바디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보일 것들을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프라모델러니까요. 미리 완성해둔 브레이크와 휠까지 장착해주면 검정과 5개 이상의 메탈릭 컬러가 올라간 아름다운 메카닉 디테일을 자랑하는 파워트레인이 완성됩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칠해줄 준비를 합니다. 인테리어의 컬러 컨셉은 아이보리로 정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보리 컬러가 없어 직접 조색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에나멜 화이트를 베이스로 노란색을 3방울 정도 섞어주면 태국 망고 껍질색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이보리 컬러가 나올 때까지 흰색을 무식하게 들이부어주면 됩니다. 칠할 때 도료가 모자라는 것보단 나으니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는 차폐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뿌려주어 밑색을 완전히 가려주어야 합니다. 검정으로 칠해준 나머지 부분들에는 에나멜 점원 그레이를 칠해줍니다. 마스킹하기 귀찮은 부분은 이렇게 라이터 기름으로 에나멜로 칠한 부분만 닦아주어 색분할을 해줍니다. 티타늄 실버로 손잡이까지 조심스럽게 칠해주고 나머지를 붙여주면 간단하게 도어가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시보드에 있는 송풍구도 티타늄 실버로 칠해주고 버튼들은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줍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데칼로 재현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밋밋하니 계기판을 유리로 덮어줄 겁니다. 진짜 유리는 아니고 희석하지 않은 에나멜 클리어를 발라주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계기판 느낌이 납니다. 다행히 중앙에 위치한 스크린은 데칼과 클리어 부품으로 조합하게 되어 있어 굳이 방금과 같은 꼼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칠해준 스티어링 휠은 메탈 스티커로 제공된 렉서스 로고를 붙여주며 마무리해줍니다. 이쁘죠? 인테리어 부품 도색이 끝나면 먼저 페달을 붙여주고 점원 그레이와 티타늄 실버의 조합인 센터 페시아와 아이보리 컬러 시트도 붙여줍니다. 대시보드의 부품들을 차례대로 결합해주는데 이때 도색이 까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붙여줘야 합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복구보다 귀찮은 게 더 싫으니까요. 대시보드를 결합해주고 열리지 않는 양쪽 도어도 접착제로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까지 결합해주면 차체와 파워트레인까지 준비가 됩니다. 레고 같은 조립성을 자랑하는 타미야답게 살포시 얹어주기만 해도 딱 맞지는 않고 결합된 부품들의 숫핀과 안핀을 보며 조심스럽게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그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아래가 정확히 결합된 모습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페이서 건조가 완료된 바디를 칠해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오버코팅을 해볼 건데요. 오버코팅이라고 별건 아니고 메탈릭 컬러 위에 클리어 도료를 칠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하도의 유광 검정을 베이스로 칠해주고 위에는 알루미늄 실버로 칠해줍니다. 꼭 알루미늄 실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색감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딥 클리어 블루입니다. 여름을 맞아 시원한 블루로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색이 이뻐 보여서 샀습니다. 역시 이쁘고 잘생긴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클리어 블루는 특히 칠하기 매우 까다로운 도료입니다. 차폐력이 좋지 않아 얼룩이 지기 쉽고 칠하면 칠할수록 검은 남색처럼 진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역경을 딛고 나면 깊은 색감의 아름다운 블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토 모형에는 역시 광작업이 빠질 수 없죠. 마무리로 유광 클리어를 묽게 두세 겹 정도 올려줍니다. 완벽하게 건조가 된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광이 잘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표면이 자글자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글자글한 면을 잡기 위해 먼저 6000번, 8000번 순으로 사포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비벼줍니다. 표면이 잡혀가는 게 보이시나요? 다음은 컴파운드입니다. 먼저 파인 컴파운드를 발라 극세사천으로 문질러주고 마지막으로 피니쉬 컴파운드까지 작업해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봐줄만하니 자신과 적당히 타협을 해봅니다. 광작업까지 완료된 바디에 부품들을 붙여줍니다. 그릴 같은 파츠는 동봉되어 있는 애칭으로 재현하게 되어 있어 디테일이 훨씬 사는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클리어 부품은 수집 본드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이 녹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니 안전하게 목공풀로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마스킹을 해줘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키트 안에 마스킹 실이 들어있습니다. 전에 만든 산타페에서 윈도우 마스킹을 하느라 똥꼬쇼를 한 걸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공된 마스킹 실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도료가 스며들지 않게끔만 대충 해주면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닦아낼 수 있게 에나멜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백미러도 메탈 스티커를 이용해 표현해주고 윈도우에 결합 후 바디에 조심스럽게 결합해줍니다. 바디에 크롬으로 칠한 머플러도 부착해주고 리어 그릴까지 끼워주면 바디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차체와 바디를 결합해주면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완성된 바디는 흠집이 나지 않게 마치 아기를 눕히듯이 조심스럽게 달아줘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차 하부에 언더 패널을 붙여줍니다. 노력이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다행히 자석을 부착한 후드는 결합 후에도 지지대로 엔진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종 단계인 만큼 집중을 잃지 않고 후방 로고와 백미러를 결합해줍니다. 자석을 달아준 스포일러도 달아주고 활용점정으로 전방에 로고까지 달아주면 푸른색의 렉서스 LFA가 드디어 완성됩니다.